서초구 여행 그 두 번째 코스 또한 아주 보기 드문 테마로 이루어진 박물관입니다. 제가 여기 잠깐 들어오면서 확인을 했는데 이런 모형이나 설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확히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전력사업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교육장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년 8월 10일 개관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점등이 일어난 곳인데요. 경복궁입니다. 네, 경복궁 모형을 가지고 네네 맞아요. 혹시 촛선의 이게 다른 모양이에요.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최초로 전기 점등이 일어났고요. 에디슨이 탄소선 전구를 발명한 지 8년 만에 이루어진 일로 동양에서는 매우 우수한 설비로 이루어진 첫 점등식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입구에 바로 있군요. 네네. 그러면 혹시 지금 관이 역사관이랑 현대전기관이 있는데 어디 먼저 가야 돼요? 역사관부터 보통 보시거든요. 그러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나라 전기 역사가 120년을 훌쩍 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곳에 오면 우리나라 전기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사진이 가득한데요. 여기 정확히 어떤 곳이에요? 네, 이곳은 우리나라의 전력 사업의 발전 과정을 보실 수가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기록 영상물과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연도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전시물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성전기 사옥이 있어요. 이 한성전기 사옥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모습 보실 수가 있고,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1900년대 동대문 발전소 주변 전경인데 여기 보시면 전차가 있어요. 전차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발전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동대문 발전소 주변 전경을 보실 수가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혹시 여기 있는 전차가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인가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곳은 남산길이라고 해서 1938년도인데요.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북한산이고 네. 여기 보이시는 건물이 지금은 없어진 조선 총독부 건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철로 만들어진 철주를 세웠었어요. 네. 그래도 전봇대는 지금이랑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네요, 모습이. 네, 그렇죠. 지금이랑 비슷한 모습이죠. 네. 박물관은 전기역사관과 현대전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에너지의 역사부터 살펴볼 수 있고 영상과 체험 등으로 꾸며진 전시 내용이 매우 알찬 박물관입니다. 와트의 증기기관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군요. 책 속 기계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지루할 틈이 없겠죠? 여기 앞에 딱 관심이 가더라고요. 전차면은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지하철의 시초인가요? 네, 맞아요. 이 당시에는 인력거나 자전거가 교통수단이었었는데 전차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의 혁명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1899년 5월 4일에 전차가 생겼고요. 1968년에 없어졌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지하철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차는 상등칸과 하등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등칸은 가운데에 창문과 칸막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등칸은 상등칸 양 옆에 창문이 없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떨어질 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위험했다라고 해요. 사람들도 많이 다쳤었고요. 네, 전차가 사라지게 된 계기도 약간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해요. 1877년 에디슨이 발명한 첫 번째 축음기 티노일부터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부품들까지 전기에 대한 모든 것이 총망라된 박물관. 게다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까지 볼 수 있고요. 오래된 전기 관련 유물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어 흥미진진합니다. 사실 제가 들어오다가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혹시 이거 옛날 전봇대 모형인가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전봇대인데요. 목주라고 해요. 나무 목자를 써서 목주라고 불렸고요. 이렇게 까만색을 띠는 이유는 콜타르라는 물질을 발라서 이렇게 까만색을 띠고요.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그럼 혹시 이거는 옛날 거를 지금 가지고 온 건 아니고 모형으로 해놓은 거죠? 가져온 걸로 저희는 알고 아, 그래요? 있거든요. 예. 근데 되게 지금 있는 나무처럼 되게 단단한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보존 가능했으니까요. 예.
선생님이 여기서 멈춰주셨는데 혹시 여기도 좀 중요한 곳인가요? 네, 맞아요. 여기는 1960년대 농어촌 전화 사업이 시행될 당시에 전기가 들어온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을 비교해서 전시를 해놓은 전시 공간이에요.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쪽은 전기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전기가 들어온 곳의 전시물들을 보시면 뒤에 전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은 지금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곳이죠. 여기 아래에 보시면 주로 불을 달구어서 사용하는 기기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되게 옛날에 사극에서 봤던 네. 물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촛불도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 폈었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안 들어온 곳, 옆에는 들어온 네, 네, 곳. 맞아요. 1887년 경복궁의 건촌궁에 켜진 두 개의 전구. 아시아 최고의 전력시설이었지만 보급 초기였던 당시에는 크고 작은 사고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시절 전기 보급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 내용에 옛 이야기가 더해져 더 풍성한 관람을 선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네요. 여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고데기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전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에디슨사에서 발명을 한 전시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에디슨의 초상화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데기가 있고 와플 많이 드시잖아요. 그쵸. 와플 기계도 보실 수가 있고요. 요즘에 TV에 나와서 핫한 제품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춥잖아요. 난로가 필요하겠죠. 네. 당시에 난로도 발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주전자, 뭐 토스터기. 관람객들이 많이 흥미로워하고 즐거워하는 공간이에요. 지금은 익숙한 제품인데 음. 만드신 분은 정말 대단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대단하신 분 조상아 여기 있네요. 존경합니다. 네. 그리스인들이 장식품으로 사용하던 보석, 호박을 헝겊으로 문지르면서 발생한 전기를 발견한 것이 인류 전기 문화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이후로 등장한 수많은 가전제품들, 전기의 사용을 통해 더욱 풍성해진 생활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독 도자기가 있어가지고 네. 멈췄는데 위에 쳐다보니까 조선에 불을 밝힌 전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전등인가요? 네, 맞아요. 전기가 들어오기 이전에 사용을 했던 기구들인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접시 모양으로 된 등잔이 있고요. 여기에는 심지가 있는 등잔이 있어요. 접시가 있는 등잔은 거기 위에다가 불을 피운 건가요? 네, 그렇죠. 이 접시형 등잔 같은 경우에는 소기름이나 돼지기름 같은 동물성 기름이나 아주까리 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 등을 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심지가 있는 전등 같은 경우에는 1876년에 우리나라에 석유가 처음 수입이 되면서 석유의 인화성 때문에 이렇게 뚜껑에 심지를 내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심지가 하나가 있고 뒤에 보시면 심지가 두 개가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에 쌍심지를 켜다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그게 여기 이 심지 두 개 있는 전등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쌍심지는 더 환하게 비춰졌나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모양도 훨씬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네네. 전기의 보급은 인류의 문명을 뒤바꾼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었는데요. 전기가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는 지금도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한 층만 내려왔는데 위층이랑 느낌이 정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세련됐다 해야 되나요? 이곳은 정확히 어떤 곳이에요? 네, 이곳은 리모델링 된 공간이에요. 2018년 9월 말에 오픈을 했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보시면 스마트 에너지 시티라는 가상 공간이 있고요. 거기서 이 카드를 가지고 앞에서 시민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실까요? 등록해 주시는 네네, 거예요? 등록해 저 드릴게요. 걸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로 가면 되죠? 네, 여기 앞에서 등록하실게요. 네. 네, 여기 한국어 눌러주시고 카드를 여기 인식해 주세요. 누르면 네, 되나요? 다음 눌러주시고요. 원하는 촬영하시면 되거든요. 시민. 얼굴이요? 네, 그렇죠. 이렇게 V 해도 되나요? 네, 제가 촬영 눌러드릴게요. 네, 사용하기 눌러주시고요. 사용하기. 여기 이름이랑 닉네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제가 방금 등록을 했거든요. 이제 등록했으니까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같이 가시죠. 얼굴 나와요. 네,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영상 화면에 떠서 보실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특히 좋아할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해요, 이분가. 네. 끝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 명이 동시에 이렇게 찍으면은 얼굴이 계속 입혀가지고 네,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스마트 에너지 시티, 청정한 세상을 꿈꾸는 친환경 미래 도시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태양광과 풍력, 조력 등 이른바 녹색 전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미래형 도시를 체험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재밌는 체험이 있다고 해서 직접 체험을 하러 왔는데요. 실제로 옆에 보시면 주유소 같은 주유구가 있는데 이거를 빼서 직접 전기차에다가 꽂으면요. 그리고요, 이제 제가 이 전기차 안에 들어가서 직접 VR 체험을 하는 건데요. 저 지금 사실 VR 처음 하는 걸 너무 떨리는데 제가 잘 하고 오겠습니다. 이거 끼면 되나요? 자동차가 아직 출발 안 했는데 네, 이제 출발합니다. 갑니다. 제가 직접 전기차를 운전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되게 신기하다. 처음 고종황제의 침전에 전깃불을 밝혔을 당시 침전 앞에 있는 연못물을 끌어올려 데울 때 발생하는 증기로 전기를 생산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나라의 전기 공급은 지금에 이르러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에너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변천사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 아울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 서초구의 전기박물관입니다.